안녕하세요. 키다리 아저씨 49번째 시간입니다. We are going to begin thrashing us tomorrow. A steam engine is coming and 3 extra men. 내일, tomorrow를 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일 thrash, 타작하다, 탈곡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ough는 귀리고요. 내일 귀리 타작하는 거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거죠. steam engine, steam은 증기, 그리고 김, 그러니까 먹는 김이 아니라 연기, 그런 의미의 김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증기로 움직이는 그런 엔진이 올 예정이고 도착할 예정이고 and 3 extra men 그리고 3분의 extra 추가의 여분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농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이외에 또 이제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3분의 남자분들께서 또 오셔서 따로 또 오셔서 일을 같이 하실 예정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t grieves me to tell you that Buttercup, the spotted cow with one horn, mother of Lesbia, has done a disgraceful thing. 네, Buttercup이라는 아주 귀여운 이름을 가진 소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grieve는 매우 슬프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spotted, 그러니까 spot이 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로 전문이나 뭐 물방울 무늬 그런 게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또 오타를 냈네요. 이게 왜 2번 반복이 됐지? 얼룩 무늬가 있는 전무늬, 뭐 물방울 무늬 또는 뭐 얼룩 무늬가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horn은 명사로 뿔이고요. 그러니까 레스비아라는 어린 소가 있는데 그 어린 소 지난번에 나왔죠. 레스비아라고 그 엄마, 그러니까 암소인 거죠. 버터컵은 엄마이고 뿔이 하나 나 있고 그리고 얼룩무늬가 있는 그런 소인 버터컵이 이런 disgraceful, 그 disgrace는 명사로 망신, 수치, 불명예 이런 의미가 있고요. 동사로 체면에 먹칠하다, 면직시키다, 파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ful이 붙으면 disgraceful,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네,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한 그런 버터컵에 대해서 아저씨한테 말씀드리는 게 저를 굉장히 슬프게 만드네요. 기분이 울적해지네요.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 암소니까 she라는 표현을 쓴 거죠. She got into the orchard Friday evening and ate apples under the trees and ate until they went to her head. 네, orchard는 과수원입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대쯤에 버터컵이 과수원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 아래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과를 먹었다라는 거죠. It ate eaten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형, 과거분사형. 그리고 ate and ate 먹고 또 먹었답니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 they went to her head. 자, go to head는 술에 취하게 하다, 거만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술에 취했다라는 의미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 사과가 암소인 레스비아랜다 버터컵으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할 때까지 먹고 그러니까 버터컵이 먹고 또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소가 사과를 많이 먹으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나?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검색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그런 거겠지. 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상태가 좀 되게 안 좋아졌다. 그런 의미겠죠. 정말로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됐다라기보다도 굉장히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런 의미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or 2 days, she has been perfectly dead drunk. 이틀 동안 완벽하게 dead drunk. 그러니까 매우 술에 취한 상태였다. 즉, 뭐 곤드레 만드레 취한 고주망태가 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정말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버터컵이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That is the truth I am telling.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진짜예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과장한 것도 아니고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의미인 거죠. Did you ever hear anything so scandalous? ever이 나왔습니다. 자, ever. 긍정문에서는 언제나 항상, 부정문에서는 결코 뭐뭐한 적 없다, 절대 뭐뭐한 적 없다. 의문문에서는 한 번이라도, 언젠가, 이전에, 어느 때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그 why와 같은 의문사 뒤에서는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의문문이죠. Did you ever hear anything so scandalous? 자, scandal은 명사로 scandal, 그리고 여기 scandal에 ous가 붙으면 형용사로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창피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창피한 그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여태까지 지금까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Sir, I remain your affectionate orphan 이라고 편지를 끝맺고 있는데, 그리고 주디 에버트 이런 식으로요. remain은 계속 여전히 뭐뭐뭐이야, 이다 또는 남다 이런 의미고, affectionate는 형용사로 다정한, 자애로운, 애정어린, 친애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저씨한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아로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아저씨의 충실한 버신, 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한 주디 에보트가 썼습니다. 네, 이런 의미고, PS 추신이 있는데요. Indians in the first chapter and highwaymen in the second.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싶은데 한마디로 이러이러한 내용이 담긴 책을 읽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뒷부분에 보면 또 계속 아실 수가 있는데요. First chapter, 첫 번째 챕터에는 인디언이 나왔고요. In the second, 그리고 second chapter가 생략되어 있는 표현인 거죠. 두 번째 챕터에는 highwayman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highwayman은 노상강도, 그 중에서도 옛날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총을 가지고 다녔던 그러한 도둑, 강도를 의미합니다. I hold my breath. 그러니까 hold, held 이렇게 되는데요. 동사로 잡다 또는 담다, 수용하다, 버티다, 견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hold breath 이렇게 쓰이면 숨을 참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숨을 참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인디안이 나오고 노상강도가 나오고 뭔가 급박하고 되게 하여튼 그런 분위기의 어떤 소설을 읽고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숨을 참게 된다, 긴장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What can the third contain? 그러면 third chapter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contain은 또 동사로 담고 있다, 포함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챕터는 과연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죠. 즉, 세 번째 챕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런 의미죠. Red Hawk leapt 20 feet in the air and bit the dust. hawk는 조류과 중에서도 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강경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leapt는 leap이라는 동사의 과거 또는 과거 분사인데, leap은 동사로 뛰어오르다, 높이뛰기 할 때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feet은 명사로 foot, 그러니까 발의 복수형인 동시에 길이나 거리를 재는 단위로 약 30cm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붉은 배가 공중으로 한 20feet 정도 뛰어 올랐다. And beat the dust. 그리고 beat은 조금, 약간, 부분, 일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bite라는 동사 원형의 과거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bite의 과거가 beat이고 또 과거 분사형이 beaten 이렇게 되는데요. bite the dust 이렇게 쓰이면 실패하다 또는 죽다 또는 쓰러지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beat the dust 이랬으니까 뭔가 추락을 했거나 아마도 추락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다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t is the subject of the frontispiece. subject는 명사로 주제 또는 뭐 학과, 과목, 대상, 소재를 의미하는데요. frontispiece는 책이나 잡지 같은 서적의 표지 사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 그러니까 뭐 인디언이 나오고 하이웨이맨이 나오고 또 레드 헉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 책에 주디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의 표지 사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제라는 거죠. Aren't Judy and Jervy having fun? 그러니까 주디와 저비가 그 저비스 펜더턴 씨를 귀엽게 아이를 부를 때 부르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디와 저비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의미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On the Trail이라는 저비스 펜더턴 씨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을 다락방에서 발견했다라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주디가 그 책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디로서는 자기 자신과 어린 시절의 저비스 펜더턴 씨, 즉 저비가 시간과 공간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같은 책을 읽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September 15th. Dear Daddy, 9월 15일에 쓴 편지고요. 아주 쉽게 I was weighed yesterday on the flour scales in the general store at the corners. 자, corner이라고 지금 앞에 대문자가 나왔는데요. corners라고 하는 어떤 뭐 좀 지역 내지는 큰 마을, 뭐 읍내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general store 이거는 이제 그 잡화점 또는 종합 소매점을 의미합니다. 거기로 갔는데 그 flour은 뭐 가루나 밀가루를 의미하죠. 그리고 scale은 저울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가루를 재는 그런 저울에 무게를 달아봤다라는 얘기죠. weigh가 무게가 무엇이다, 무게를 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이제 무게를 자기 체중을 달아봤는데 I've gained 9 pounds. gain은 동사로 얻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파운드는 영국의 화폐 단위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뭐 무게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대략 0.5kg을 의미하고요. 그가 9파운드면은 거의 4.5kg 정도가 쪘다. 그러니까 게인이 여기서는 살이 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Let me recommend Lock Willow as a health resort. 네, recommend는 동사로 추천하다. 내가 록 윌로우 농장을 헬스 리조트, 그러니까 정말 건강에 좋은, 그러면 요양을 할 만한 뭐 그런 건강해지기 위해서 푹 쉴 수 있는 그러한 리조트 같은 공간으로 추천을 할게요. 추천드릴게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Yours ever 긍정문, 네, 항상이라는 의미, 언제나 아저씨의 진실한 버신 주디가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록 윌로우 농장에서의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독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